예, 안녕하십니까. 리벨리온 박성현입니다. 저 이제 좋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 계신데 짧은 시간 저희 지금 타이머 좀 돌려주실 수 있을까요? 짧은 시간인데 최선을 다해서 오늘 이 인공지능 반도체가 무엇인지 지구서에서 가장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이머 좀 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제 핸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인공지능 반도체라고 불리고 무슨 NPU라고도 불리고 AI 칩, 뭐 구글 같은 경우는 TPU라고 부르는데 컨셉은 사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발명품이 이런 걸 이해하려면 일단 세 가지 도대체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그걸 처음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연장선상에서 두 번째 기존의 제품들과 왜 다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지 오늘 와주신 개발자분들께는 내가 GPU가 아닌 인공지능 반도체를 썼을 때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 이제 개발자분들을 넘어서서 이걸 어떤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고 그를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꽤 역사가 있는 발명품입니다. 실제로 컨셉이 아카데미아에서 나온 지 한 10년 정도가 됐고 어떤 형식으로 발전해 왔고 이제 드디어 마켓 페네트레이션이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정도 오늘 이해해 주시면 제가 좀 의미 있게 발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도대체 왜 지금 저희 모든 사람이 NPU, GPU로 행복한데 왜 NPU가 필요한가에 대한 그거에 대한 딱 질문의 답변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이제 사실 두 번째 질문은 앞서서 조광현 대표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를 좀 강조하자면 정말로 퍼포먼스 크리티컬한 애플리케이션에 있어서는 기존의 GPU나 혹은 FPGA가 대체하지 못하는 기성 하드웨어가 대체하지 못하는 굉장히 퍼포먼스 크리티컬한 부분, 하나의 예를 들면 현재 자율주행이 훨씬 더 고속으로 자율주행을 하고자 하면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같은 게 굉장히 정말로 밀리세컨 혹은 심지어 마이크로세컨 단위의 브레이크 싸움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그 밀리세컨보다 브레이크를 좀 빨리 밟아서 어떤 세이프티 문제를 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근데 GPU는 기본적으로 throughput oriented 돼 있기 때문에 레이턴시 크리티컬한 부분에서 약간의 심지어 0.1초라도 혹은 싱글 밀리세컨이라도 우리가 뭘 이득을 볼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좀 소프트웨어가 불편하더라도 인공지능 반도체라는 특화된 걸 써보자. 이 첫 부분이죠. 퍼포먼스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가 좀 더 큰 내용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KT 클라우드랑 함께 협업하는 그 융합기술연구원이랑 같이 협업하는 부분인데 AI의 스케일, 이제 이전 한 10년 가까이 AI 역사는 어떤 의미에서 좀 신기한 데몬스트레이션의 역사, 이 바둑을 뭐네 신기한 이런 역사인데 이게 실제로 서비스가 되려면 퀄리티도 높아져야 되고, 이제 아까 하이퍼스케일이라 말씀하셨듯이 개별 모델 하나하나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모델이 커지고 있고 at the same time 그걸 이제 모델이 커지고 쓸만해지니까 유저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개별 모델이 커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인프라스트럭처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도입 비용도 만만치가 않고 엔비디아든 AMD든 그 GPU 카드를 사는 도입 비용도 만만치 않고 플러스 앞서 말씀드린 그 운용 비용이라고 하는 전기세와 그걸 운영하는 전체 그 피지컬 인프라스트럭처를 갖추는 것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되게 역설적입니다. AI가 더 사람에 가까워질수록 AI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수록 커머셜라이제이션이 더 요원해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쓸만하네. 그래서 사람이 늘어나는데 개별 그 서비스당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at scale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좀 더 정확하게는 AI 서비스 at scale, 이게 스케일로 벗어나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이제 그 기성 GPU나 FPGA 대비 운용 비용이 압도적으로 좋고 한 3분의 1 정도의 그게 있고 도입 비용까지 저희가 합쳐서 이거 TCO라 그러는데 토탈 코스트 오브 오너십에서 경쟁력이 있는 하드웨어까지 필요하다가 두 번째 이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 NPU가 뭔가, 두 번째 기존에 있던 기성 제품과 어떻게 다르고 무슨 차이점이 있는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좀 이거를 소프트웨어 개발자 입장에서 좀 퉁쳐서 말씀드리면 기존에 CPU가 있었고 GPU도 불과 20년 전에는 좀 되게 브랜드 뉴 컨셉이었습니다. GPU가 왜 필요하지? CPU로 다 돌아가는데. 그리고 지금 와서는 인공지능 반도체라고 하는 NPU가 있는데, 이 테크니컬이 설명하면 CPU는 그냥 이 한마디면 저는 얼추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OS가 포팅되는 거, 뭐 윈도우스, 리눅스, 유닉스 같은 OS가 포팅되는 게 고마 CPU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GPU라고 하는 애들은 앞에 CO가 붙어서 코 프로세서입니다.
혼자서 동작할 수는 없고 CPU라는 호스트가 있어서 이 GPU가 이제 OS는 CPU에서 돌아가고 특정 연산만 오프로딩해서 쓰는 거를 GPU 코프로세서로 봐주시면 되는데 좀 이제 테크니컬한 내용 다 걷어내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입장에서 딱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주머니 속 넘버 하나를 넣으면 CPU는 뭐 한 10,000가지 계산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돌릴 수 있는 10,000가지 계산을 할 수 있다면 GPU는 그 10,000가지 중에 한 10분의 1 정도 1,000가지 정도의 계산만 겨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9,000가지는 못 차지만 그 1,000가지는 정말 빠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동일한 컨셉으로 NPU는 뭐냐면 GPU가 할 수 있는 1,000가지 중에 겨우 100가지 정도만 그 딥러닝 알고리즘에 관련된 겨우 100가지 정도만 돌릴 수 있는데 나머지 900가지는 못하죠. 갈수록 범용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100가지는 정말 에너지 에피션시하게 빠르고 더 많이 레이턴티, 스루풋, 에너지 에피션시 모든 방면에서 GPU보다 우월하게 있다. 그래서 CPU에서 GPU로 넘어오는 역사가 있었고 그러면서 엔비디아라는 지금 그 전 세계 패블리스에서 넘버원, 딥테크 넘버원 컴퍼니가 나왔고 이게 GPU에서 NPU로 넘어가는 그런 시대에 있고 거기에 저희가 한번 헤게모니를 잡아보자. 대한민국에서 헤게모니를 잡아보자. 거기에 도전하는 팀이 저희 팀 리벨리온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PU라고 했을 때 가장 좀 핵심적인 말은 저쪽 빨간색 왼쪽 하단에 보시면 빨간 Highly Dedicated Architecture for AI. 그러니까 AI가 아닌 모든 건 다 포기하겠다.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컨볼루션, 메모리 오퍼레이션도 딱 그 NPU에 필요한 것만 채용하고 나머지는 다 포기하겠다라고 다 그 썰절에서 걷어내겠다. 그래서 GPU만큼 범용성을 가지지도 못하고 CPU처럼 OS가 포팅되지도 않지만 그 알고리즘에 한해서는 정말 효율적으로 만들어 보겠다가 인공지능 반도체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NPU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뭐 구글의 TPU 같은 컨셉도 있고 그 애마존의 무슨 인프런시아 같은 뭐 NPU 안에서도 도대체 좋은 NPU가 뭐냐? NPU의 그 엑설런시는 뭐냐? 좋은 NPU, 나쁜 NPU는 뭐고? NPU는 이렇게 뭔가 계속 시끄러운데 왜 아직 좀 마켓 페네트레이션이 되지 않냐? 여전히 GPU가 좀 더 프리베일링한 그런 거냐에 대한 이 뒷부분은 저희 NPU 그 개발 역사와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좋은 NPU 설계의 진수는 플렉서빌리티에 있습니다. 다양한 딥러닝 알고리즘을 이 다양한의 포인트입니다. 다양한 딥러닝 알고리즘을 효율적으로 서포트할 수 있는 게 NPU의 핵심. 그러니까 되게 역설적입니다. NPU라고 하면 굉장히 날카로운 칼 하나를 말씀드렸는데 CPU, GPU, NPU 이 컨셉에서는 굉장히 스페셜라이즈된 칩인데 근데 요즘 원하는 NPU는 그냥 NPU가 아니고 GPNPU라는 컨셉입니다. GP라는 게 범용이라는 말, 그러니까 General Purpose라 해서 범용 NPU, 컴퓨터 비전 애플리케이션도 돌아가고 더 큰 하이퍼스케일 랭귀지 모델도 돌아가고 굉장히 레이턴시 크리티컬한 파이낸스 트레이딩 다 동일한 칩에서 동일한 소프트웨어 스택으로 범용 그래서 클라우드에 올려서도 다양한 고객들을 서빙할 수 있는 그게 NPU 설계의 핵심이고 그래서 NPU 스펙만 딱 보면 됩니다. 누가 NPU를 딜리버 해주면 그 동물원 할 때 ZOO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 NPU 보면 이제 뭐라고 하죠? 적용이 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모델들을 다 적어놨습니다. 그럼 컴퓨터 비전 모델만 있다. 비전만 되는구나. 하일리 플렉서블 하진 않겠구나. 트랜스포머는 안 되네. LSTM까지만 겨우 되네.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서 NPU를 보실 때 다양한 모델이 포팅이 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GPU 대비 에너지 에피션시가 있는지를 봐주시면 얼추 이 NPU가 어느 정도 되겠구나. 조금 더 테크니컬하게 하면 NPU의 그 아이사라고 하는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만 딱 봐도 이게 리스크 머신이다. 인스트럭션이 어디까지 있네 정도를 봐주시면 살짝 한 NPU 스펙만 봐도 이게 좀 1세대 NPU다, 2세대 NPU다, NPU가 좀 쓸만하네 정도를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쪽에서 먼저 X축으로 쭉 발전되는 거는 저희한테 안 좋은 겁니다. X축으로 쭉 간다는 게 하드웨어 이네피션시 계속 나빠지는 거 기억해 주실 게 X축으로 멀어지면 좀 안 좋아지는구나. 반대로 Y축으로 올라가면 more functions, more flexibility 더 저희가 다양한 모델을 매핑할 수 있고 심지어 오늘날 나오지 않은 딥러닝 모델까지 저희가 매핑할 수 있겠구나. 즉 Y축은 올라갈수록 좋은 거, X축은 올라갈수록 나쁜 걸로 봐주시면 되고 저희 사실 TPU의 등장이라고 하면 커머셜라이 어베이러블 한 거는 그 구글의 TPU 버전 1으로 봐주시면 얼추 뭐 틀리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나온 이 NPU 모델은 하바나 랩스 고해를 중심으로 해서 그냥 인프런스 정도만 되는 거, 특히 컴퓨터 비전 관련된 인프런스 정도만 되는 거를
저희가 1세대 NPU라고, 이건 하바나 랩스 고야에서 만든 그 카테고라이제이션인데, 이걸 한 1세대 NPU 정도로 봐주시면, 주로 보면 컨볼루션 정도 되고 메모리라 그래서 행렬 곱하기, 임의의 그 사이즈의 행렬 곱하기가 될 수 있는 1세대 NPU. 그러고 보니까 야, 이 장장님 서빙할 모델도 없는데 모델을 만드는 데 쓰면 좋겠다. 엔비디아 A100, H100 같은 거 대신에 트레이닝 같은 게 되면 좋겠다. 그래서 좀 더 펑셔널리티가 늘어났습니다. 인퍼런스만 되는 게 아니고 트레이닝까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벡터 오퍼레이션이라든가 좀 더 다양한 메모리 오퍼레이션이 추가되면서 Y축으로는 좋아졌으나 X축으로는 사실 세상 만사 다 저렇습니다. 뭔가 플렉서블 하게 되면 뭔가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같은 구글 TPU 버전 1이나 버전 3가 다 같은 그 UC 버클리에서 같은 그룹에서 페이퍼를 냈는데, 당시에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 GPU 대비 에너지 에피션시를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뻥을 쳤어도 양쪽을 다 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그룹에서 나왔으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당시에 엔비디아 GPU 대비 100배를 클레임했습니다. 에너지 에피션시가 우리께 100배 좋다. 이 절대값은 뭐 의미가 없더라도. 근데 두 번째, 같은 그룹에서 페이퍼를 냈을 때 10배 좋다 그랬습니다. 10배. 이거 10분의 1로 확 날라갔습니다. 근데 10배도 충분히 좋죠, 사실은 GPU 대비. 같은 그룹에서 퍼블리시를 했음에도 어떤 트레이닝 댐으로 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에너지 에피션시가 있다. 근데 한 발짝 더 나갔습니다. 요즘 저기 나오는 삼바노바나 그래프코나 이런 회사들은 이미 수조원의 회사들, 이미 NPU 마켓 페네트레이션을 기다리고 있는 회사들인데, 와, 아니야, 이제 하이퍼스케일의 시대가 왔어. 우린 야, LSTM 버트 같은 것도 올려줘야 되는데, 이제 트랜스포머 같은 것도 돌려줘야 돼. 좀 더. 그리고 심지어 뭐냐면 아직 개발되지 않은 딥러닝 모델까지도 돌려줘야 돼. 제가 워터프루프 같은 말처럼 퓨처프루프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나올 것까지도 돌려줘야 돼. 실리콘 파이프라인 2년이니까. 그래서 Y축으로 더 올라가면서 요즘 나오는 하드웨어 인에피션시, GPU 대비 에너지 에피션시 클레임하고 있는 게 그 클레임입니다. 저는 이 숫자도 믿지도 않지만 그래봤자 3배입니다. 기존의 GPU 대비 3배 정도의 에너지 에피션시가 좋다. 뭐 60배, 70배를 주장했다가 10배로 주저앉았다가 이제는 3배 정도. 야, 3배만 해도 충분히 좋지 않냐.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GPU는 오랜 역사가 있고, NPU 진영에서 봤을 때 GPU는 그 하드웨어가 무서운 게 아니고 GPU의 오랜 역사가 갖고 있는 그 쿠다 에코시스템이 무서운 겁니다. 쿠다가 갖고 있는 쿠 DNN부터 해서 위에 그 쿠버네티스랑 연동되는 모든 과정까지, 그거와 맞서 싸워야 되는 NPU 입장에서 보면 3배는 좀 3배는 좀 아닌 것 같다. 10배 정도 되면 제가 뭘 해보겠는데 3배 정도면 고마 소프트웨어도 불편한데 내 옷 벗길 일이냐, 고마 내 산다. 우리가 GPU로 간답니다. 하다 동작 머더프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3배가 애매하다는 게 지금 세컨 제너레이션 NPU 팀들의 아주 동일한 모티베이션입니다. 관련하여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C자리의 설명을 제가 남는 시간을 알 방법이 없어. 어쨌든 C자리라고 한 분이 GP NPU다. 저희가 현재 타겟하는 부분이다. 플렉서빌리티는 GP NPU처럼 갖고 있으나 그 에너지 에피션시는 저 1세대 NPU까지는 갈 수는 없어도 TPU 버전 3 정도는 가보자 라고 하는 게 어떤 2세대 NPU 팀들, 이제 나오는 뭐 구글 하바나 랩스의 버전 2 정도, 그리고 IBM TJ 왓슨, 저희 같은 리벨리언스는 2세대 NPU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이 사실이 좀 뻥이 좀 센데, 그러니까 마케팅 저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리벨리언스가 저 정도까지는 아니고 살짝 그 C자리에 대비 살짝 Y축으로 살짝 내려와야 됩니다. 이거 너무 마케팅 텀이 강해서 살짝. 그러나 TPU 버전 3보다 위에 있는, 그래서 에너지 에피션시를 1세대만큼 갖고 있지는 않지만 2세대보다는 좋게, 즉 CGRA라고 하는 GP NPU보다 한 10% 정도의 플렉서빌리티는 좀 저희가 포기하지만 다시 3배, 4배의 에너지 에피션시를 추가해서 진짜로 GPU 대비 6배 혹은 7배 정도의 에너지 에피션시를 주장해보자. 이 정도면 소프트웨어가 좀 불편해도 저희가 지금 그 모래 같은 팀들이 지금 열심히 잘 쌓아주고 있어요. 결국 이거 시간의 역사입니다. CPU도 결국 인텔이 왜 그 엔비디아한테 헤게모니를 넘겨줬냐? CPU로 NPU 워크로드를 대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당연히 그 섭셋이니까, GPU는 CPU의 섭셋이니까 클락 넘기고 데리케이트 하드웨어 좀 넣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GPU가 대응하고 있는 반면에 있어서 이게 6배에서 7배를 지속적으로 클레임할 수 있으면 이 마켓 페네트레이션이 되겠다. 이 서빙하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서빙하는 KT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이제 서빙할수록 가격대 경쟁력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 GPU 잘못 써버리면 회사가 유명해졌는데 유명해져서 적자가 커지는 꼴이 납니다. 누가 우리 서비스를 쓰네, 우리 랭귀지를 모델을 써, AI를 쓴 어떤 채팅 로봇을 쓰네. 쓰면 쓸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를, 쓰면 쓸수록 좀 더 마켓 페네트레이션이 되는 구조로 바꿔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빨간색이 필요하다.
그게 저희 팀의 이제 저희 팀을 포함한 2세대 NPU 팀들의 그 좀 도전 방식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앞서 다른 거는 하드웨어 자체는 그 TPU 버전은 1세대 NPU처럼 하드와이어하되 오퍼레이션 자체는 컴파일러 윗단, 디바이스 컴파일러는 C자리의 컨셉을 갖고 오자가, 즉 하드웨어 센트릭 디자인, 소프트웨어 센트릭 오퍼레이션이 저희 팀이 주창하는 바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 무브먼트에는 대표적으로 하바나 랩스, 인텔이 애퀴지션한 인텔 하바나 랩스, IBM TJ 왓슨, 그리고 리벨리어스, 저희까지가 한 2세대 NPU라고 주장하고 있고, 첫 번째 칩이 나와서 그거는 사실 그 나스닥에 지금 QA 테스트를 받고 있고 그 에너지 넘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칩은 이번 6월에 삼성 온난화로 테이프 아웃이 돼서 연말에 테스팅을 거쳐서 내년 초에 KT 클라우드에 올라갈 테니까, 저희 그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분들이나 이제 AI 스타트업들은 그 KT 클라우드를 통해서 정말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2세대 NPU, 정말 의미 있는 2세대 NPU를 만나보실 수 있을 거라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더 테크니컬, 지금 5분 남았다, 조금 테크니컬하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 컨셉은 알겠는데 남들도 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하드웨어 센트릭 디자인이 가능하고 소프트웨어 센트릭 오퍼레이션 어떻게 강한지를 좀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런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그 멀티코어 CPU랑 똑같습니다. 제 박사 전공이 멀티코어 CPU거든요. 하나 보통 C자리라고 하면 하나의 커다란 정크를 만들어 놓습니다. 메모리 리소스랑 그 컴퓨터 리소스를 다 운동장처럼 널어 놓고 그 컴파일러 레벨에서 다 엮는 그건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싱글 코어를 엄청 크다라고 잘 만드는 게 아니고 멀티코어 시스템처럼, 예전에 뭐 싱글 코어, 듀얼 코어, 쿼드 코어 그런 옛날에 매니코어 아키텍처가 발전했던 것처럼 멀티코어 아키텍처로 찢어놨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코어 하나를 저희가 텐서 컴퓨트 유닛이라고 하는 TCC라고 부르고, 이 TCC가 일종의 C자리의 역할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GPNPU의 작은 버전이 TCC고, 이 TCC는 그 엔비디아의 그 cuDNA랑 컨셉이 똑같습니다. 저희가 손파일이라고 하죠. 컴파일레이션보다 항상 사람이 더 잘하거든요. 구글 인텔 CPU도 마찬가지고, 저 작은 단위에서는 최적화를 저희가 cuDNN처럼 저희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해냅니다. 반면 멀티코어로 워크로드를 찢는 과정은 저희가 fully automation된 컴파일레이션을 쓰고 있습니다. 두 가지 레이어로 찢은 겁니다. 저 하나의 TCC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파일이라고 하는 슈퍼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고, 반면 멀티코어로 모델을 찢고 패러라이제이션을 하는 거는 소프트웨어 오퍼레이션을 해보자, 즉 하드웨어 이점과 소프트웨어 이점을 한번 다 같이 갖고 보자가, 그러니까 저희는 CGI 클러스터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근데 그 핵심은 그겁니다. 여기서 오버헤드가 있죠. 큰 거를 작은 걸로 찢어서 멀티코어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코어 투 코어 커뮤니케이션은 또 다른 오버헤드가 발생합니다. 즉 코어가 1개에서 16개가 되면 퍼포먼스가 16배가 되는 게 아니고 진짜 맥시멈 잘해봐야 13배, 14배입니다. Why? 코어 투 코어 커뮤니케이션 할 때 데이터 보내고 받고 캐싱하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마이크로 스타링크라고 하는, 제 이름은 스타링크라 붙여놨는데 이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모건스탠리 일하기 전에 스페이스X에 일했었고, 그때 그 프로젝트 이름 스타링크가 인터 세틀라이트 커뮤니케이션, 세틀라이트 투 세틀라이트 커뮤니케이션 하듯이 TCC to TCC 커뮤니케이션을 한번 에피션시하게 해보자. 그렇게 해서 코어 투 커뮤니케이션이고, 이게 실리콘 프루브된 넘버로 less than 10%, 한 10% 이하의 오버헤드로 코어 투 코어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멀티코어 임팩트를 살려내겠다. 여기서 올 수 있는 또 다른 장점은 뭐냐면, TCC를 하나만 붙여도 NPU가 됩니다. TCC 하나만 붙이면 싼 칩, 뭐 굉장히 IoT 같은 거, 스마트 뭐가 있을까요? 그냥 간단한, 굳이 서버로 보낼 필요 없는 것도, 로봇 같은 거 할 때, 어떤 스피커 같은 거 만들 때, 그리고 어느 정도 한 100탑스 정도가 필요하네? 그럼 TCC 8개를 붙이고, 정말로 하이퍼 스케일 GPT-3보다 더 큰 모델이 나왔을 땐 그냥 이페이션시하게 더 붙여주면 됩니다. 64개, 128개 이렇게 스케일러블하게 마치 레고 조립하듯이 어떤 펀더멘탈 빌딩 블록을 갖고 NPU를 설계해보자, 이 과정 중에 저희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의 TCC는 또 어떻게, 그 하나의, 이제 아까는 멀티 TCC를 말씀드렸고, 하나의 텐서 컴퓨터 유닛을 어떻게 말씀드려요? 아주 이거는 어떤 컨셉 와이즈 C자리랑 똑같습니다. 아까 GPNPU라 말씀드렸던 그 C자리랑 똑같고, 여기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 DSP 타입에서 No Intervention of CPU의 그러니까 뭐냐면, 보통의 1세대 NPU들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워크로드만 NPU에서 돌리고 나머지는 호스트 CPU에서 돌려버립니다. 그런 거 없이 모든 워크로드를
적어도 딥러닝 관련된 워크로드 통째로를 저희는 TCC에서 돌릴 수 있다. 그래서 CPU랑 GPU의 인터벤션 없이 완전 풀 워크로드를 돌릴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여전히 시스톨릭 어레이 구조고 하나당 뭐 CPU가 가지는 캐시 구조들, CPU에 있었던 모든 지혜들, GPU에 있었던 지혜들이 아주 집성된 그런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첫 번째 칩은 아직은 KT 클라우드에 올리기엔 좀 작은 칩이긴 해서 저희 모건 스탠리, JP 모건 같은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이 가능한 레이턴시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에서 지금 그 QA 테스트를 받고 있고, 현재 실리콘 프루브된 결과들 정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너지 에피션시가 정말로 있는 칩들. 그리고 저 왼쪽 그림을 보시면 어떤 컨볼루션뿐만 아니라 LSTM도 돌아가고 트랜스포머도 돌아가고, 그러니까 정말로 플렉서블하면서 at the same time 에너지 에피션시한, 저희가 NPU 설계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쫓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좀 큰 칩 하이퍼 스케일에 적용될 수 있는 삼성 5나노 두 번째 칩은 이미 개발이 끝났고, 연말에 실리콘이 나오면 이제 내년쯤에는 일반 이제 퍼블릭에도 KT 클라우드를 통해서 공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남은 시간 동안 저희 소프트웨어 스택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NPU 쓰기 힘든 거 아니냐? 전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선입견을 깨는 게 저의 오늘의 사실 톡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NPU를 쓰고자 하시는 여러분들은 기존에 하시던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 같은 걸로 그 모델만 딜리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추가적인 그런 거 없이 여러분들이 기존적으로 퀀타이제이션을 누가 할 거냐는 살짝 그레이한 영역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모델들을 저희 완전 블라인드입니다. 저희 거에 대한 어떤 그 도메인 날리지 없이 기존에 하시듯이 텐서플로우랑 파이토치로 모델을 딜리버 해주시면, 그쪽 프론트엔드 컴파일러, 백엔드 컴파일러 합쳐서 디바이스 컴파일러는 저희가 SDK 형태로 나가게 됩니다. 즉 하드웨어에 뭐가 붙어있는지 알 필요 없이 저희 디바이스를 바로 이렇게 만들어내실 수 있고, 또 하나의 좋은 점이 뭐냐면, 저희가 좀 자랑할 만한 피처들은 다음 장이 없으니까, 하나의 피처들은 뭐냐면 하드웨어 레벨에서 버추얼라이제이션이 됩니다. 즉 아까 모레에서 말씀드렸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인데, NPU 10개를 하나의 NPU처럼 보이게도 할 수 있지만, 하나의 NPU를 마치 NPU는 하는데 4개의 NPU처럼 타임 멀티플렉싱뿐만 아니라 실제 리얼타임으로 멀티플렉싱하면서 쓸 수가 있습니다. 하드웨어 레벨에서 버추얼라이제이션이 되기 때문에 더 코스트 리액션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저 위에 그것뿐만 아니라 현재 저 도커까지 하는 쿠버네티스 윗단까지 함께 개발돼서 정말 풀스택 소프트웨어 스윗을 지금 개발 중에 있고, 이제 내년 중에 나온다. 그 정도 말씀드리면서 오늘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열정적이시고 재미있는 강연 잘 들었습니다.